누가 이랬어? 당장 시스템 복구 안 해?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화주들에게 멱살을 잡힌 강태윤 전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에 태성로지스의 파란색 트럭 수천 대가 엔진을 끈 채 길 위에 멈춰 섰고 하루 손실액은 이미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명문대 출신 전산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나 달라붙었지만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코드를 건드리는 순간 서버는 멈춰버렸습니다.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한 달 전 강 전무가 직접 발로 박스를 차며 쫓아냈던 고졸계약직 여사원 한지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실력 없는 것들은 필요 없다며 그녀의 얼굴에 사직서를 밀어넣었던 그 오만한 판단이 거대 기업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천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떠나며 남긴 치명적인 덫이 무엇이었는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한 달 전 태성로지스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태성로지스의 본사 사무실은 늘 명문대 출신들의 자부심과 요란한 타자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사무실 구석, 이름표조차 낡아버린 작은 책상 하나가 한지수의 자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가 하는 일은 매일 쏟아지는 배송 송장을 분류하고 상급자들의 까다로운 커피 취향을 맞추는 단순한 계약직 사무 보조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낡은 모니터 속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세상이 소리 없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의 모든 배송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른바 3대 핵심 코드라 이름 붙인 경로 최적화, 부하 분산, 그리고 보안 알고리즘을 홀로 구축해왔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맛집을 검색하며 여유를 부릴 때 지수는 서버 처리 속도를 40%나 끌어올리는 복잡한 수식들을 묵묵히 입력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물류팀의 에이스라 불리며 기대를 한몸에 받던 박 대리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경로 최적화 모듈에 치명적인 연산 오류가 발생하여 전국의 물류 터미널 출고가 일제히 멈춰버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명문대 전산 전공자들도 며칠은 밤을 새워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큰일이네. 박 대리의 짜증 섞인 투덜거림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박 대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자 수천 줄의 엉킨 코드가 재배치되었고 단 2분 만에 시스템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배송 단가는 이전보다 230원이나 더 낮아진 완벽하게 최적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박 대리는 지수를 향해 매몰차게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한지수 씨, 왜 남의 자리에 앉아서 장난질이야? 할 일 없으면 가서 회의실 커피나 좀 더 채워놔. 지수가 방금 해결한 그 거대한 기술적 성과는 박 대리의 운 좋은 해결로 둔갑했고 지수에게 돌아온 것은 비릿하게 웃는 동료들의 비웃음과 차갑게 식은 머그컵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거대 기업의 심장이 실시간으로 뛰고 있었지만 그 심장이 멈췄을 때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아는 사람은 오직 지수뿐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강태윤 전무의 목소리가 위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지수가 일주일 밤을 새우며 완성한 차세대 물류혁신 기획안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안의 표지에는 지수의 이름 대신 강 전무의 조카이자 신입사원인 강민석의 이름이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 전무는 거드름을 피우며 이 기획안이 우리 팀의 핵심 역량이 집중된 결과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지수가 설계한 정교한 알고리즘은 마치 강민석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되어 임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수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졸계약직인 그녀의 목소리는 이 화려한 회의실에서 들리지 않는 주파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강 전무는 발표를 마치며 지수 쪽을 힐끗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수가 만든 자료의 천재적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아보면서도 그 가치를 그녀가 온전히 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민석이는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초고속 승진까지 보장될 걸세. 강 전무가 옆자리 임원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는 지수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만든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쌓일수록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지능형 구조였지만 정기적인 수동 보정 없이는 일주일 만에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와도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싶었지만 강 전무는 발표 내내 그녀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강 전무는 지수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지수 씨, 이런 큰 기획안은 자네 같은 고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름 빌려준 거로 만족하고 조용히 있어. 그게 자네가 여기서 한 달이라도 더 버틸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는 지수가 밤새 정리한 분석 데이터를 손으로 툭 치며 책상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지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챙겼습니다. 명문대 출신들의 화려한 학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심이 지수의 순수한 헌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차분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이 멈추는 날, 저 오만한 자들이 어떤 표정으로 무너질지 지수는 소리 없이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의 이름으로 발표된 새로운 물류 시스템은 겉보기엔 화려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심어놓은 정교한 알고리즘은 외부의 간섭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석은 지수가 작성한 원본 코드의 논리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적을 돋보이게 하려고 몇몇 핵심 수치를 임의로 수정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스템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연산 충돌이 거대한 파도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전국 물류 터미널의 분류 로봇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며 물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당황한 강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 전무는 지수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한지수, 내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시스템이 이 모양이야. 당장 복구 안 해? 지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제가 만든 원본 코드를 민석 씨가 임의로 수정하면서 데이터 경로가 꼬인 겁니다. 이걸 복구하려면 전체 구조를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지수의 정당한 지적은 강 전무의 오만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지수의 말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기 조카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책상 위에 놓인 개인 짐들을 거칠게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필통과 볼펜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복도까지 흩어졌습니다. 어디서 감히 고졸 주제에 핑계를 대?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갈 줄 알아? 강 전무는 지수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차가운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능력 안 되면 나가. 내 자리에 앉을 명문대 졸업생들이 밖에는 줄을 섰어. 오늘부로 해고니까 짐 싸서 당장 꺼져.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습니다. 동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 비웃음을 머금은 채 수군거렸습니다. 지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다 챙긴 뒤 마지막으로 서버 터미널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3년간 남몰래 관리해온 자동 유지보수 스케줄러의 전원을 영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스케줄러가 멈추는 순간 정확히 한 달 뒤 태성로지스의 모든 시스템은 스스로 붕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부디 제 빈자리를 유능한 명문대 인재들이 잘 채우길 바랍니다. 지수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차가운 사무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오만한 자들이 진실을 망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지수가 떠난 뒤에도 태성로지스는 겉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강 전무는 조카 강민석이 가로챈 지수의 기획안 덕분에 이사회에서 대대적인 찬사를 받았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안에도 지수가 마지막으로 전원을 내렸던 자동 유지보수 스케줄러에 보이지 않는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정각 전국의 물류터미널 전산망이 비명과도 같은 핏빛 경고등으로 일제히 뒤덮였습니다. 시스템은 핵심 데이터 동기화 실패라는 치명적인 오류를 뱉어내며 모든 기능을 스스로 잠가버렸습니다. 수천 대의 파란색 트럭이 고속도로 한복판에 시동을 끈 채 멈춰서서 국가적 물류 대란을 일으킨 현장이 바로 지금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루 손실액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전광판에 찍히자 강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전산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장 복구해. 돈을 얼마를 써도 좋으니까 당장 예전으로 돌려놓으란 말이야. 그의 고함이 울려 퍼졌지만 명문대 출신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지수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쌓아 올린 알고리즘은 그녀의 수동 보정 없이는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미로와 같았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접속을 시도할수록 코드는 더욱 복잡하게 꼬였고 급기야 메인 서버는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연기를 내뿜으며 타올랐습니다. 그제야 강 전무는 지수가 떠나며 남겼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발로 찼던 그 초라한 박스 속에 이 거대 기업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운명의 열쇠를 쥔 유일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절망적인 정적 속에서 강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의 이름을 의조렸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성로지스의 본사 회의실은 더 이상 자부심 넘치는 토론장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화주들의 항해 전화와 법적 대응 예고로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 강 전무는 국내 최고의 전산 보안팀과 물류 시스템 컨설턴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유명 해외 대학 출신의 유학파의 수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었지만 지수가 남긴 서버의 메인 코드를 마주하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논리 구조가 아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데이터가 서로를 감시하며 암호화되어 있어요. 한 전문가가 식은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지수가 3년 동안 매일 새벽까지 다듬어온 지능형 물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지수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체된 수식이 아니라 복잡한 도로 상황과 기상 변화, 심지어 택배 기사들의 휴게 시간까지 실시간 데이터로 변환해 코드 속에 녹여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만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에게 지수의 코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미로와 같았습니다. 강 전무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국내 최고라며 그 고졸 계집애가 만든 걸 왜 복구 못하는 거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설계의 핵심 열쇠값은 작성자의 개인 단말기를 통해서만 수정 가능하도록 잠겨 있습니다.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면 모든 데이터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강 전무는 그제야 지수가 떠나던 날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급히 지수의 비상 연락망을 뒤져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미 없는 번호라는 무미건조한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흔적을 태성로지스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입니다. 회사의 모든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접근 권한 만료라는 하얀 글씨만 떠올라 있었고 전국 각지의 물류 터미널에서는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들이 차례로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강 전무는 화려한 인맥과 배경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공든 탑이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던 한 고졸 여사원의 부재로 인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성로지스를 떠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지수는 예전에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던 병원 근처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최첨단 서버실에서 수조원의 물류 흐름을 통제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골라내고 먼지 쌓인 진열대를 닦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하였지만 오만한 인간들의 멸시로부터 벗어난 지금의 고요함이 지수에게는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편의점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노신사는 왼쪽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더니 이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지수는 주저하지 않고 편의점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노신사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를 때 지수의 손은 정확한 박자로 노신사의 가슴을 압박하며 생명의 불씨를 지탱하였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으니 조금만 견디세요. 제 목소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노신사의 귀에 대고 차분하게 속삭이며 상황을 통제하였습니다. 10여 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노신사를 이송하려 할 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노신사의 태블릿 컴퓨터가 지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물류기업 오션 허브의 실시간 배송 관제 시스템이 떠 있었고 그 속에는 지수가 태성로지스에서 해결하려 했던 것과 유사한 경로 병목 현상이 수십 개의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의 복잡한 수식들을 빠르게 재조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공 물류 경로가 단 몇 번의 터치로 최적의 동선을 찾아내며 기적처럼 파란색 정상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노신사를 찾으러 급히 달려온 오션 허브의 한국 지사장 서준호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개월 동안 명문대 박사급 인력들을 동원해도 풀지 못했던 거대한 기술적 난제가 편의점 조끼를 입은 한 젊은 여성의 손끝에서 단 몇 초 만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블릿을 건네주고는 다시 편의점 안으로 사라졌지만 서준호는 그녀가 남긴 파란색 정상 신호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던 태성로지스와는 정반대로 새로운 거인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서준호 지사장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조끼를 입은 그 젊은 여성이 남기고 간 파란색 정상 신호는 전 세계 물류 전문가들이 수년째 매달려온 난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였습니다. 이름은 한지수, 나이는 20대 중반,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경력은 놀랍게도 태성로지스의 고졸 계약직 사무보조였습니다. 서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실력을 갖춘 인재가 고작 그런 대우를 받으며 쫓겨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숨을 가다듬고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션 허브의 한국 지사장 서준호라고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의장님을 구해주신 일과 태블릿의 시스템 오류를 단숨에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지수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짧게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 이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쌓인 사람에 대한 깊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 오션 허브는 오랫동안 물류 전문가 커뮤니티의 익명으로 혁신적인 알고리즘 논문을 올리던 인물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지수 씨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 세계 물류 지도를 다시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지수의 손가락이 진열대 끝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단번에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태성로지스에서의 3년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운터 아래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태성로지스의 실시간 서버 붕괴 로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서준호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저에게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준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졸업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거대한 물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당신의 그 압도적인 실력입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지수의 새로운 운명이 소리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태성로지스의 본사는 이제 거대한 절망의 요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스템 마비 사태가 보름을 넘기며 누적 손실액은 2,200억 원을 돌파하였고 분노한 주주들은 강태윤 전무의 퇴진을 요구하며 매일같이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강 전무의 얼굴은 이제 숯검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들로 구성된 전산팀은 이미 백기를 든 지 오래였고 회사의 서버는 지수가 남긴 거대한 미로 속에서 스스로의 데이터를 파괴하며 파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강 전무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오션허브에 기술 지원과 긴급 인수를 간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션허브 측에서 뜻밖의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본사의 핵심 기술 고문이 직접 태성로지스의 자산 가치를 실사한 뒤 결정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강 전무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 믿으며 정장이 땀에 젖는 줄도 모르고 오션허브의 한국 지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오션허브의 대기실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며 자신이 평소 무시하던 계약직 사원들이 느꼈을 법한 초조함과 굴욕을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기술 고문님께서 곧 입장하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예의를 갖춰주셔야 합니다. 비서의 차가운 안내에 강 전무는 비굴하게 웃으며 고개를 연신 조아렸습니다. 마침내 육중한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준호 지사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먼저 나타났습니다. 강 전무는 바닥까지 허리를 숙이며 구걸하듯 매달렸습니다. 지사장님, 저희 회사를 살려만 주십시오. 어떤 조건이라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서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 전무를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 가치가 우리에겐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주인과 직접 대화해 보시죠. 서준호가 비켜서자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의자를 돌려 강 전무를 정면으로 응시하였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가운 이성을 내뿜는 그 여성을 보는 순간 강 전무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발로 박스를 차며 쫓아냈던 그 고졸 계약직 한지수가 바로 오션허브의 수석 기술 고문이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전무의 입술이 마른 낙엽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여성은 한 달 전 자신이 온갖 모욕을 주며 내쫓았던 그 초라한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션허브의 수석 기술 고문이라는 직함이 박힌 명패와 그 뒤에 서서 그녀를 보자 하는 지사장의 태도는 지수가 이 공간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강 전무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수 씨? 자네가 왜 여기에?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고졸 계약직이 이런 거대 기업의 기술 고문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멸시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여유롭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무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그 화려한 학벌과 인맥이 지금 무너져가는 태성로지스를 단 1초라도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그녀의 나직하지만 날카로운 물음은 강 전무의 가슴에 차가운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지수는 리모컨을 눌러 대회의실의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태성로지스의 실시간 서버 로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물류 오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알고리즘 속에 몰래 심어두었던 회사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감시 프로그램의 결정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전무님은 제가 만든 코드가 단순히 배송 경로만 계산하는 줄 아셨겠지만 제 프로그램은 숫자의 미세한 불일치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전무님이 조카 민석 씨와 함께 해외 유령 법인으로 몰래 빼돌린 15억 원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죠. 지수의 담담한 폭로는 핵폭탄처럼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강 전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문 밖에는 오션 허브가 미리 요청한 법무팀과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시했던 고졸 계약직 여사원이 설계한 거대한 덫에 자신의 추악한 탐욕이 스스로 걸어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강 전무의 오만한 가면은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강 전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던 그의 어깨는 이제 수치심과 공포로 볼품없이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수의 구두 끝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며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수야, 아니 고문님. 내가 정말 잘못했네. 그땐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해보세. 자네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겠네. 연봉을 10배, 아니 20배로 올려주고 정규직 이사 자리까지 바로 만들어줌세.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틈 사이로 비겁한 욕망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불결한 손길을 차갑게 털어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은 오직 깊은 경멸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무님, 제가 원했던 건 화려한 자리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당한 실력을 인정받고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받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최소한의 존중조차 학벌이라는 잣대로 짓밟았습니다. 지수의 나직한 성고는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를 찢으며 강 전무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수사관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쳐 강 전무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로지스의 본사 사무실에서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성과를 가로채 승승장구하던 조카 강민성 역시 데이터 조작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지수가 남긴 완벽한 로그 기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로지스는 핵심 경영진의 구속과 천문학적인 배송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견디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지수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강 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3년간 열정을 바쳐 일했던 회사가 무너지는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서준호 지사장이 지수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한 고문님. 당신을 짓밟았던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오션 허브의 집무실로 향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임을 지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훈 전무의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취재진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한때 물류업계의 거물로 군림하던 그는 수갑을 찬 채 수의를 입고 법정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를 향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는 그가 누렸던 권력의 그림자만큼이나 길고 어두웠습니다. 재판장은 강 전무에게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횡령과 데이터 조작은 물론 한지수를 향한 납치와 협박,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음주운전 사고의 은폐 사실까지 모조리 병합된 결과였습니다. 그의 조카 강민성 역시 실형을 면치 못하고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들의 눈물에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을 채운 것은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정적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수의 뒤로 태성로지스 시절 그녀를 무시했던 옛 동료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수 씨, 우리가 정말 몰랐어. 제발 우리 일자리라도 지켜주면 안 될까? 그들의 비굴한 애원에도 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었고,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완벽한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가장 먼저 태성로지스의 낡은 정문을 지키던 은퇴한 경비원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쫓겨나던 날 유일하게 흩어진 물건을 함께 주워주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던 분이었습니다. 지수는 오션 허브의 지원을 받아 수호재단을 설립하고 그분을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아저씨, 저를 지켜주셨던 그 마음을 이제 제가 세상에 돌려주려고 합니다.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아저씨는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재단은 학벌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당하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학계와 업계에서는 한지수라는 이름이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명문대 교수들이 그녀의 알고리즘을 연구하기 위해 줄을 섰고 그녀를 강의실로 초빙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화려한 강단 대신 여전히 어두운 서버실에서 새로운 코드를 짜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물류 시스템은 이제 전 세계의 물류 동선을 최적화하며 인류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실력이라는 전공법으로 무너뜨린 지수의 승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이 시대에 일그러진 가치관에 던지는 묵직한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오션 허브의 옥상 정원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한지수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는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거친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위에는 물류 창고에서 박스에 긁히고 편의점 진열대를 닦으며 얻은 훈장 같은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수석 고문이라는 직함보다 지수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보냈던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고졸이라는 벽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고 그 벽 너머를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압니다. 벽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하나의 이정표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수의 곁으로 서준호 지사장이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고문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자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 진심을 믿어준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충분히 살만하다는 것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시선은 멀리 태성로지스가 있던 빈터를 지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많은 이들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시련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마음 깊이 소망하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학벌이나 배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고 당신의 노력을 헐값에 사려 한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지수 씨가 증명했듯 당신이 품은 진심과 묵묵히 쌓아온 실력은 언젠가 반드시 찬란한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멈추지 않고 걸어온 그 발걸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따뜻한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빛나길 응원하며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